경기 인터넷 뉴스가 보내드리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구리시장 예비후보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노란 셔츠의 사나이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예비후보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승리하는 남자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 안승남입니다. 경기 인터넷 뉴스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요즘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건강 유념하시고 저도 노력하고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후보님께서는 8, 9대 경기도 의원을 하셨는데요. 구리시의 많은 선출직 중에서 왜 본인이 구리시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저는 학창시절부터 이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 갖고 지내왔는데 제가 이제 구리시 와서 살면서 33살의 나이 98년도죠. 그때 처음으로 정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치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구리시에서 우리 아이들 때문에 교육운동을 했고 또 살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시민운동의 중심에 섰는데 그 시민운동을 하다가 사실 정권 교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서서히 가까이 가게 됐고 결국은 2006년도에 구리시장 예비후보로 뛰면서 구리시의 변화를 노력해봤지만 기회를 잃었고요. 그리고 결국 2010년에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돼서 재선을 하게 됐는데 실제 이 일을 하면서 경기도의 31개 시군 그리고 경기도의 교육청의 일을 하면서 정말 구리시에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고 싶어서 이렇게 구리시장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요즘 국가적으로도 적폐청산이 이슈인데요. 안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구리시의 적폐는 무엇이고 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적폐라는 단어가요. 사실 우리들은 방공교육을 받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적자만 들어가면 굉장히 부담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적폐라는 거는 누적된 폐단을 얘기하는 건데 자, 구리시에 누적된 폐단? 이게 정치인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누구든 간에 일 안 하는 게 사실은 적폐예요.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일 안 하게 하는 것도 적폐입니다. 또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게 해요. 이것도 적폐예요. 왜 그러느냐? 뭐 공무원을 예를 들죠. 구리시청에서 일 열심히 해야 될 공무원들을 지금 일 못하게 중징계 줬죠. 자리 바꿔가지고 대기 발령 냈죠. 아니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게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구리시의 가장 큰 적폐는 일하고 싶은 사람을 일 못하게 하는 것이 전 적폐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할 일이 많은데 보십시오. 제가 경기도에서 30개 시군에 대한 일을 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은 일들을 확인해 봤는데 구리시가 중징계 대상으로 올린 사람이 제일 많아요. 아니 구리시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했길래 그렇게 중징계를 올립니까? 저는 그래서 구리시의 적폐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일하는 것들을 힘을 막 북줘줬을 때 저는 그런 적폐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네. 구리시에는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요. 안 후보님은 어떤 현안이 제일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시급한 현안은 구리월드 디자인시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다음에 또 질문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우리 구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시급한 일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저 수택고등학교 앞에 가면 아파트용 공장부지 3,000평이 얼마만큼 그냥 그렇게 사용도 안 하고 남겨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리 전통시장 안에 들어가면 옛날에 구 시민회관 부지라 그래서 또 빈 땅이 남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스칼라티움 요 옆에 나가보면 등기소 옆에 그 청소년 수련관 뒤쪽이죠. 거기도 땅이 빈 상태로 너무나 많이 오랜 기간 방치해놨습니다. 과연 이것이 구리시의 일하는 모습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이런 빈 땅들을 그동안 활용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우리 성남의 전 이재명 시장이 공영개발을 통해서 1,800억이라는 돈을 만들어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준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빈 땅들을 구리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해서
바로 지금 우리 구리시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분들을 예의 주셨냐면 구리시 들어와서 입주하고 살고 있는데 차량 통행 소음 때문에 잠잠을 설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차량 통행 소음 때문에 아파트에 살면서 소음 공해 때 힘든 분들이 계신데 돈 없다고 그것도 방치해놨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익이 생긴다라면 오랜 기간 그런 소음 공해를 힘들고 있는 우리 구리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소음 방지 장치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행복한 구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리시 발전을 위한 안승남 후보만의 청사진은 무엇이고 그 청사진을 이루기 위한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구리시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가치라는 거는 어떤 정신적인 가치도 있고 이제 물질적인 가치도 있는데 일단 정신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그동안 구리시에서 해왔던 시민운동을 통해서 볼 때 우리 구리시의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운동의 틀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고는 행정이 투명해지지 않고 시민들이 함께하지 않고는 검증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여를 통한 정신적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구리시의 물질적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들이 주변에 볼 때 왜 농수산물 시장은 저렇게 노화됐는지 또 우리 롯데마트는 다음에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되고 있지만 여기에 중론이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도 시민들이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에서 구리시의 가치를 높이는 쪽에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협동조합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여성들,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스스로 만드는 작업들이 참여를 통해서 가능해진다고 보는데 문제는 재원 조달입니다. 재원 조달은 구리시장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중앙정부의 돈을 국회의원과 함께 의논해서 가져와야 되고요. 이번에 함께 뛸 우리 도의원님들, 저도 도의원을 해봐서 아는데 예산 경기도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리시는 지금 가용 예산이 2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리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달하는 건 어렵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농수산물 시장을 이전을 하든 개발을 하든 아니면 롯데마트 부지를 새롭게 변화시키든 이런 부분을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개발 방식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구리시의 도시공사가 중심에 서야 되는데 지금 구리도시공사 한 게 뭐 있습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개선할 점이 많은데 이런 면에서 한번 확실하게 제가 추진력을 갖고 일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면 당선 직후 어떤 정책을 맨 먼저 시행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 얘기하니까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일단 저는 구리시 쓰레기 제로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이 상태로 가면 구리시는 쓰레기 도시로 돼버려요. 특히 쓰레기 소각장 저게 분명히 가동 연수가 정해져 있는데 왜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은 계속 그 피해를 받아야 됩니까? 구리시 쓰레기 제로화하고 그리고 가동 연수가 끝나면 우리 그 자원 회수 시설이라고 하는 쓰레기 소각장 구리시에 새로운 가치가 있는 장소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게 이제는 공공이 주도하는 재건축 재개발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 재개발은 적극 밀어주지만 공공이 주도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정적 집행이 불가능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따라 가지고 개인 재산이 너무나 이렇게 막 제한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시장에 당선되면 재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도시계획 때문에 다 묶어놓은 거 개인들한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 게 움직여야지 경제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토부를 설득해서 저는 갈매 역세권 개발로 다시 환원시키려고 합니다. 왜? 구리시에 집만 져가지고 안 되거든요. 갈매 신도시 집 져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개발 저는 국토부를 설득해서 중단시키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많은데 너무 많이 설명하면 시간이 안 되니까. 10여 년 동안 구리시의 제일 큰 현안은 구리월드 디자인시티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은 현재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안 후보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도 구리월드 디자인시티를 위해서 경기도 의원하면서 아주 열심히 뛰었는데요. 아니 분명히 국토부에서 조건부로 그린벨트 해제시켜놨고 이제 중앙투자심사만 잘 거치고 나면 해결되는데 이거 딱 멈췄습니다. 자, 멈춘 이유는 결국 투자자들이 신뢰 못하기 때문에 다 떠난 겁니다. 그러면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중간 역할의 가교가 필요합니다. 이 가교는 제가 볼 때는 박영순 시장이 딱 적임자예요. 저는 박영순 시장이 시작했던 이 일을 이 신뢰를 회복하는 부분에 박영순 시장에게 일을 맡기고 싶습니다. 저는 전에 남경필 지사한테 마이스 산업을 제일 잘하는 박영순 시장을 마이스 산업 잘하니까 좀 갖다가 좀 일 좀 시켜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거든요. 제가 시장 되면 분명 그렇게 합니다. 일을 맡겨서 하고 또 한 가지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동안 이 구리월드 디자인시티는 자꾸 여야 간의 논쟁거리로 갔었는데 저는 의회를 경험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구리시 의회를 설득을 해서 구리월드 디자인시티 성공을 위한 다짐을 조례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 조례를 뭐 제가 꼭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서 일 시킬 사람한테는 일을 시키고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결국 이것을 통해서 신뢰가 회복된다면 외국 투자자들이 분명히 돌아온다고 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어내야죠. 이 중앙정부의 협조라는 거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일자리 때문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구리월드 디자인시티 11만 명의 일자리 만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리시와 구리시민이 중심에 서고 경기도가 지원을 하고 경기도시공사와 구리도시공사가 작품을 만들 때 저는 분명히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려고 봅니다. 이번 선거전에서 타 후보에 견주어서 안 후보님만이 내세울 수 있는 장점 그리고 다른 후보에 비해서 내 핸디캡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고요. 또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만든 걸 생각해 보는데 상당히 추진력이 강해요. 추진력이 강하다 보니까 좀 급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이 결국은 또 단점으로 나타나거든요. 왜? 가벼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뭔가 경솔할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오픈마인드로 마음 활짝 열고 들을 얘기는 듣고 또 이것을 정책에 실천할 부분을 실천하고 제가 볼 때는 판단은 제가 하지만 그 판단에 실제로 시민들의 영향이 제일 크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한번 제가 잘 다듬어 보려고 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들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의 말에 대한 많은 경청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말 시민이 주인되는 구리시를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구리시, 청렴한 구리시가 저의 어떤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장에 출마하다 보니까 저는 안심 일자리, 그리고 승승장구 복지, 그리고 남녀노소 평생학습이라는 나름대로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여러 가지 공약을 준비하고 구리시의 비전을 다듬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좀 더 많은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시고요. 저는 잘 받아들여서 정말 훌륭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